2026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포함한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 IEC가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1월 말에 총 1만 689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워킹 홀리데이 할당량 4만 2,127건 가운데 일부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리는 약 3만 5천석이며 후보자 대기 명단에는 3만 4천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초청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는 예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 지원자들에게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1차 추첨에서 1,995명이 초청을 받았고 한국에게 주어진 전체 할당량 1만 239명 가운데 8,960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후보자는 1,655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후보자가 1만 3,000명을 넘으면서 남은 자리는 5,000여 개에 불과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영국과 호주, 아일랜드 역시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가장 먼저 소진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초청장을 받은 지원자는 서둘러 서류 준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자들은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이나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캐나다 주요 도시의 임대 시장이 빠르게 세입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 미드타운에서는 최대 3개월 무료 렌트와 $500 상당의 이사 보너스를 제공하는 콘도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도 2개월 무료 렌트에 1년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콘도 매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집주인들은 무료 주차, 반려동물 수수료 면제, 이사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내걸며 세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임대료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캐나다는 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완공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하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온라인 매물을 비교해보면 캐나다 전체 평균 임대료는 2025년 한 해 동안 3.1% 하락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4%까지 낮아졌습니다. 밴쿠버는 약 8%, 토론토와 캘거리는 약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평균 임대료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캐나다 평균 임대료는 $2,060로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4%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임대 시장은 세입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고령층의 고립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폭설 직후 토론토 노인 헬프라인으로 접수된 전화는 평소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단순한 안부 확인 요청부터 난방 중단이나 이동 불가처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계속된 추위로 인해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고장난 난방시설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보도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은 장을 보러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훨씬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저체온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날씨에 맞는 복장을 판단하지 못해 짧은 시간에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면 눈을 대신 치워주거나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토론토 지역은 노인 헬프라인
토론토 외 지역은 전화 211을 통해 지역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재정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열뱅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캐나다 주민의 68%는 현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에 그쳤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에서는 주거비가 재정 안정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고 절반 이상은 개인의 소비와 저축 습관 역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절반은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을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또 40% 이상은 예산을 세워 지출을 관리하거나 은행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들의 전망은 훨씬 어두웠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무엇을 해도 재정적 안정이 어렵다고 답했고 40% 이상은 이미 재정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절약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부채 관리와 은퇴 준비, 비상자금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캐나다 한인 스키협회가 주최한 2026년 제1차 스키 강습회가 3회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지난 1월 11일과 18일, 그리고 25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부터 성인 초보자까지 총 131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습은 스키 9개 반, 스노보드 3개 반으로 운영됐습니다. 또한 스키 강사 22명, 스노보드 강사 6명, 운영 스태프 5명 등 총 33명이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강습회는 연령과 실력에 따라 기초,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강습일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다행히 눈 상태가 좋아 많은 참가자들이 상급 코스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어린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 스포츠를 마음껏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강습회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차세대 강사 양성입니다. 제캐나다 스키협회 송경원 회장은 기존 보조 강사 가운데 3명이 정식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신규 보조 강사 6명이 새롭게 합류하며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2년째 스키 강습회를 이어오면서 어린 시절 강습회 참가자가 보조 강사가 되고 다시 정식 강사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캐나다 한인 스키협회는 오는 2월 마운트 세인트 루이스 문스톤 스키장에서 제2차 스키 강습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